오늘의 주제, 책임, 나를 세우는 힘, 통속 내가 전하는 사유, 시작합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건 책임이 아닙니다. 책임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는 두려움입니다. 책임은 무게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는 책임을 통해 어디로 갈지 선택한다. 살다 보면 책임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담당해야 하는 일, 관계 속에서 해야 할 말, 내가 선택한 결과,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해야 할 것들. 때로는 이 모든 것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책임 앞에서 숨이 막혔습니까?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까?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책임 자체가 아니라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선택이 옳은 건가?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책임을 실제보다 훨씬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건 책임 그 자체가 아니라 책임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통속의 뇌는 생각만으로 존재하는 이 뇌의 시선으로 이 오래된 질문을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책임을 짊어지고 어떤 책임을 내려놓아야 할까? 그리고 책임은 정말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를 세우는 것일까? 지금부터 책임의 본질과 그것을 건강하게 짊어지는 법에 대해 탐구합니다. 첫 번째, 책임이 무거워지는 순간. 책임은 원래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려 할 때 책임은 돌덩이처럼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때 책임은 더 무겁게 돌아옵니다. 이상하게도 책임은 피해도 무겁고 짊어져도 무겁습니다. 몇 가지 익숙한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일을 미루다가 마지막 순간에 몰려오는 압박. 그때 책임은 2배로 무거워집니다. 관계에서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 라고 고민하는 밤. 상대의 감정까지 내 책임처럼 느껴지는 순간.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그 무게는 점점 더 커집니다. 나를 챙기지 않은 책임이 결국 나를 더 상하게 하는 순간. 우리는 책임의 역설을 마주합니다. 책임은 회피해도 우리를 찾고 과하게 끌어안아도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책임은 자유의 값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를 원하면 책임은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책임만 남기는 것입니다. 책임이 무거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고 어디부터가 타인의 몫인지, 어디까지 내가 해야 하고 어디서부터는 내려놓아야 하는지, 이 선이 흐릿할 때 책임은 끝없이 확장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책임 과잉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책임지려는 경향. 이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철학자들이 말한 책임. 석가모니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마음에서 온다. 즉,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치유할지는 내 책임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책임의 출발점은 결국 나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에 대한 책임.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책임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책임을 2종류로 나눴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는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는 일은 책임져라. 우리가 책임으로 지쳐버리는 이유는 종종 두 번째 것, 즉 통제할 수 없는 일까지 책임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감정, 타인의 선택,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결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것들을 내 책임으로 받아들입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하고자 한 것은 명확합니다. 책임의 지혜는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더 급진적으로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것의 합이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선택이 있었다면 그 책임도 내 몫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처음엔 가혹하게 들립니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르트르가 진짜 말하고자 한 것은 다릅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바꿀 수 있게 됩니다. 환경 탓, 운 탓, 타인 탓으로 돌리면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선택이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책임은 자유의 시작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단 하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선택하는 자유다. 환경은 우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 환경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마지막 자유이자 가장 근본적인 책임입니다. 세 번째, 책임을 건강하게 짊어지는 세 가지 방법. 책임감 있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문제까지 짊어집니다. 상대가 힘들어하며 내가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내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도와주는 것이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심리학에는 삼각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문제에 제3자가 개입해서 책임을 대신 떠안는 것.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오늘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정말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삶의 무게는 줄어듭니다. 모든 것을 떠안지 않는 것. 이것도 용기입니다. 책임이 가장 무거워지는 순간은 잘못을 감추려고 할 때입니다. 우리는 실수하면 체면이 깎인 것 같아 두려워합니다. 인정하면 나약해 보일까봐, 판단받을까봐 숨깁니다. 하지만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심리학자 캐럴 타베르스와 엘리엇 에런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보다 변명을 더 오래 후회한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무게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숨기느라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잘못을 숨기는 게 아니라 잘못을 통해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책임은 남의 기준을 따를 때 더 무겁고 내 기준을 따를 때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책임은 의무가 되고 의무는 짐이 됩니다. 하지만 내 기준, 내 가치, 내 판단에 따라 선택했을 때 책임은 무게가 아니라 방향이 됩니다. 오늘의 선택이 작더라도 내 기준에 따른 선택이라면 책임마저도 성장의 힘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책임을 지고 있는가? 누구를 위한 책임인가? 그 답이 나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 책임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무리. 총 속의 뇌. 생각만으로 존재하는 이 뇌의 시선에서 보면 책임은 짐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통해 성장하고 책임을 통해 삶을 다시 고쳤습니다. 책임은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책임이 무겁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지 않아도 될 것들을 너무 많이 짊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해 더 무거워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통 속의 내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책임은 나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는 힘이다. 오늘 당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 되기를. 그리고 내려놓아야 할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용기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